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밭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나를 깨우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수시로 자주 하실수록 효과가 있고 능력이 깊어지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참나를 깨우는 방법 첫 번째, 호흡 관찰입니다. 이 호흡 관찰을 하면 좋은 점 6가지와 호흡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 관찰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참나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긴장되시거나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실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호흡관이 깊어지실수록 통찰력과 지혜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시켜주고 고결하고 힘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네, 매일 호흡 관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 6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호흡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호흡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십니다. 두 번째, 호흡이 흐트러지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흐트러진 숨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십니다. 세 번째, 항시 호흡을 조절하고 살펴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호흡을 조절하고 살피게 되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요. 판단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항상 호흡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관찰하는 것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편안하고 고르게 쭉 하시다 보면 불안감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안 받게 되면서 내 마음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같은 게 오실 때도 숨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간에도 항상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을 유지하신다면 이것은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찾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 관찰은 항상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일 수시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되십니다. 호흡 관찰을 항상 기본으로 하세요.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호흡 관찰을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편안하고 고르게 하시다 보면 불안하거나 긴장이 되었을 때 알아차리게 되고 이완해주고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 호흡 관찰을 하는 그 순간이 참나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도 빠르게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호흡관이 깊어지실수록 점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많이 깊이 있게 내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통찰력도 늘어나시고 지혜도 많이 생기시게 되실 겁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서 나쁜 습관들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아픔도 치유가 되고 슬픔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되는 그런 효과로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고결한 순간들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호흡 관찰을 하는 방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평상시에 호흡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줍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호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자리 이동이 있을 때 불안해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답답해진다거나 할 때 이 호흡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관찰을 매일 평상시에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호흡이 흐트러지셨을 때는 알아차리시고 항상 언제나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는 것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항상 살펴서 놓치지 않으셔야 하고요. 이 호흡을 평온하고 평정심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신다면 참나로서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일 해야 하는 이것, 호흡 관찰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방법이 어려운 것은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참나를 깨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평상시에 내 호흡을 살피고 조절이 점점 가능해지시게 되신다면 이것은 놀랍게도 저희들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업은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 장은요, 장애가 된다고 해서 장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장애, 업장, 반복되는 장애. 저희에게는 나쁜 습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반복되는 장애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업장을 소멸하셔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성취. 이 소원을 이루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이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소멸하시는 그런 일상을 호흡을 살피고 조절하는 걸로 인해서 호흡 관찰을 통해서 업장도 소멸하시고 소원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반복되는 장애, 반복되는 이 장애는 역설적이게도 평상시에 호흡을 살피고 조절해서 알아차림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야지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참나를 깨우는 방법 첫 번째, 호흡 관찰을 평상시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참나로 깨어서 몸도 마음도 심신이 건강하신 그런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나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호흡 관찰. 오늘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잘 습득을 하셔서 나의 것으로 만드셔서 호흡 관찰하시는, 이 호흡관을 항상 하시는 그런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관찰을 하시다 보면요. 아까 현미경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호흡 관찰을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시고 잘 하시게 되신다면 그때는 현미경처럼 나의 내면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 이것은 무의식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요. 올라오면은 그것 또한 잘 달래주고 살펴서 치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몰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호흡을 잘 살피시면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한지, 느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이 깨어있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 같은 것들도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아예 몰랐을 때 영향을 받지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선택,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치유를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잠재의식은 어차피 우리들이 의식하고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고 처리가 돼야 한다면은 내가 선택해서 달래주고 살펴서 치유도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가신다면 자유의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호흡을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어떤 경우에도 호흡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주의하시면서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들이 이 습관, 반복되는 장애죠. 자주 일어나고 이 호흡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시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호흡을 놓치지 않겠다 하고 깨어서 살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상태는 바로 참나,
이 참나의 상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를 깨우는 첫 번째 방법, 매일 해야 하는 이것, 호흡 관찰입니다. 습관으로 괴로움이 계속 생겨나는데요. 이 괴로움을 결국에 해결하는 것이 참나이기 때문에요. 이 참나를 깨우셔서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호흡 관찰입니다. 평상시에 호흡을 관찰하시면서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흐트러지시면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항상 호흡을 조절하고 살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고통은 괴로움이죠. 괴롭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럼 이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우선 편안하게 쉬어주시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런 상황일 때는 호흡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위기, 역경이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했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예시사항이 일어날 때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 호흡을 편안하고 고르게 하시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다시 이 평정심, 평상심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이 평정심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 긴박한 상황이 닿았을 때 알아차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고르게 쉬어주고 그 다음에 평정심을 찾으셔서 내게 알맞은 거를 알게 되고 찾아서 하게 되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셨을 때는, 기회를 놓치셨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숨을 놓쳤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고르게 숨을 쉬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지? 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그럴 것을 예상하고 한번 그때는 숨을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는 것을 해볼까? 하고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끌려갔던 건지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순간에 그랬구나. 이때 그랬구나. 이때 이렇게 숨을 쉬고 편안하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좀 더 잘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시게 되십니다. 그런 잘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시게 되시면 내가 이거를 기회로 못 살렸을 때도 복귀할 수 있어서 내가 지혜가 생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것을 기회와 성장으로 썼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으로 길러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는요, 호흡이죠? 호흡도 고르고 편안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는 숨도 고르고 편안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항상 내가 다급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숨부터 고르고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것을 하셔야지만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평정심을 찾아야지만 지혜와 통찰력이 늘어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시면 당연히 참나로 깨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평정심을 갖고요. 그러면 나의 삶이 평정심을 갖고 바라보고 관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떠한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대부분이 평온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는 호흡도 고르고 편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매일 호흡 관찰을 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